네,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우리 환갑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환갑은 우리 만 몇 세 때 맞는 생일을 의미하죠? 예, 60세인데요. 우리가 환갑을 굉장히 옛날에 성대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수명이 옛날에는 60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왜 61세, 59세로 안 하고 60세로 했을까? 그럼 과연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사람들이 먹다가 보니까,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새 환갑 세는 분들이 별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네. 요새는 70, 80 이런 생신들을 축하드려요, 보통은. 예. 근데 이제 우리 십간, 십이지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십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지 아세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은 나무 줄기를 의미하고요. 지라는 것은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간이라고 할 때 간은 하늘을 의미하고 십이지는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천지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간을 천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십이지를 지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칠판에 다시 십간을 한번 써보고 십이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십간을 써보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십이지를 써보면 이게 십간이죠. 십간. 그 다음에 십이지를 써보면 자, 우리 이제 쥐띠니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예. 무슨 동물을 다 표시하는지 다 아시죠? 네.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렇게 나가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들은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예. 갑 신년이에요, 올해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갑신년이기도 하기도 하고 무술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술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원래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자, 갑신년에 태어난 올해 태어난 아기가, 언제 다시 갑신년을 맞게 되는지. 갑신년을요? 갑신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거 알아보려고 해요. 진짜 12년 뒤에 갑신년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는 10씩 돌아가고요. 하나는 10일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부터 시작할 거냐면 얼마 뒤에 다시 갑으로 시작하는 해가 올까요? 지금 갑신년이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갑으로 시작하는 십간이니까요. 예, 그렇다면 10년 뒤에 돌아온, 즉 우리가 요번이 2014년이니까 2014년은 분명히 갑으로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이 신이었죠. 그러면 2014년은 무슨 년이 되죠? 자, 무슨 년이 될까요? 지금 신이었는데 여기서 10개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12번째죠. 그러니까 예, 맞죠. 갑 5년이 되겠네요. 2014년은. 그 다음에 2024년은 여기서 둘 뒤로 가야죠. 갑진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034년에는 또 갑이 되겠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진이었죠? 그래서 진에서 둘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인년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44년에 다시 갑으로 시작할 거고, 어떻게 될까요? 갑자년. 우리가 지금 갑신년 찾고 있죠? 예. 2054년이 되면 또 갑으로 시작할 때 10년 다 갑으로 시작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갑자년이었으니까 또 앞으로 가면 갑술년 이렇게 되겠네요. 갑술년.
자, 그러면 2064년 되면 어때요? 예, 다시 갑신년 돌아왔네요. 자, 지금 2004년이었는데 2064년 되면 다시 갑신년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 60년 뒤에 다시 갑신년이 돌아와요. 어때요? 그래서 환갑. 예, 우연치 않게 갑이에요. 예, 뭐 다른 거였으면은 을이었으면은 그게 이제 다시 똑같이 그렇게 오는 거겠죠. 그래서 60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1세에 맞는다고 하지만 만으로 60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10간 12지에서 나온 60에다가 수학적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60이 10간 12지에서 나왔는데 그럼 60이라는 숫자는 10간에 10으로 나누어집니까? 안 나누어집니까? 60 나누기 10. 나눠 떨어지죠. 예, 정수 6으로 몫이 나오고 나머지 0이에요. 예, 그 다음에 12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안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60이 10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가 60은 10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은 60을 나누니까 10은 60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12는 60의 배수, 12가 60의 배수예요? 제가 뭐 10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12는 60의 약수고 60은 12의 배수.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한 숫자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뭐의 도움을 받냐면 문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적인 약수 배수를 정의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정수 A가 정수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를 B의 배수 또는 B를 A의 약수라고 한다. 어때요? 이렇게 쓰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예, 배수, 약수 이렇게. 자, 그렇다면 60이라는 것은 10의 배수이기도 하고 또 12의 배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60은 10과 12의 공통된 배수 맞습니까? 공통된 배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공배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통된 배수다. 그래서 공배수.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4와 8. 4와 8. 4와 8의 공배수가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4와 8의 공배수 하나만 예를 들어주실래요? 예, 16. 왜냐면 16은 4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8로도 나누어 떨어지네요. 또 다른 공배수 하나? 예, 32도 4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고 8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8은 4와 8의 공배수 맞나요? 네. 맞죠? 근데 8은 16과 32보다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4와 8의 공배수예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4와 8이. 자, 어떤 의미를 가져요? 8도 공배수고 16도 공배수고 32도 공배수라고 하셨는데요. 8은 특별히 다른 공배수예요. 8보다 더 작은 4와 8의 공배수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것보다 더 작아지면 8보다 작아지니까 공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8은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공배수예요. 그래서 제일 작다. 뭐라고 하죠? 최소. 네, 최소 공배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약수라는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6과 24가 있어요. 그러면 16과 24의 약수도 공약수도 있겠죠. 16과 24의 공약수 예를 하나 들어보실래요? 예, 4 좋습니다. 예, 16과 24라고 그러죠. 제가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근데 그게 이건 큰 거가 좋겠어요? 작은 게 의미가 있겠어요? 약수를 의미할 때는, 그렇죠. 클수록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16하고 24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8이지요. 8이 16 나누고 8이 24 나누는데 그거보다 더 큰 수로서 둘 다 나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수 중에서 제일 어때요? 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해요. 최대 공배수? 이거는 의미 없어요. 공배수 중에서는 최소인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공약수 중에는 최대인 게 의미가 있죠.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배우려고 하냐면 이 최대 저도 조심해야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요. 소수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소수. 소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7은 소수입니까? 네. 4는 소수예요? 아니요. 자, 왜 4 소수 아닌지. 2라는 자기 자신과 1이 아닌 약수를 갖지요. 네. 예, 그래서 4는 약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소수라는 것이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1보다 큰을 빼먹은 것 같을 때 1보다 큰이 들어가야 됩니다. 1보다 큰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2지요. 잘하셨습니다. 2는 1과 2로만 나누어 떨어지니까 소수 맞아요. 근데 유일한 짝수인 소수예요. 우리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짝수라고 하는데 유일한 짝수인 소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다른 소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말씀하시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소수 하나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지우고 할게요. 요거를 지우고. 자. 지금 제가 2를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소수 하나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아시네요. 예, 그 다음에 11, 예, 또 13, 그 다음 그렇죠. 19도 있지만 17도 있지요. 예, 19, 그 다음에 21은 3과 7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 23, 예,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 한다면 날 세고 계속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중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합성수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수가 아닌 1보다 큰 자연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합니다. 아까 소수는 뭐라고 그랬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1보다 큰 자연수예요. 자, 그렇다면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합성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 1이에요, 1. 아까 다 1보다 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유일한 자연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약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특별히 소수인 약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인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들으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4는 합성수입니까? 아닙니까? 합성수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4를 말이죠. 소수들이 한번 곱으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4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4를 나누는 소인수를 찾아야겠죠. 예, 자, 뭐가 소인수일까요? 4를. 2 맞죠? 예, 그래서 2와 모세. 2 이렇게 해서 2와 2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6은 마찬가지로 합성수인데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6을 나누는 소수들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2하고 3이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보시면은요. 4를 보시면 2와 2의 곱인데 똑같은 수를 2번 곱했죠. 이럴 때 좀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그럼 좀 더 편리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없을까? 수학자들이 많은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가 반복되니까 2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반복됐는지를 어디다가 몇 번 반복돼서 곱해졌는지를 어디다 쓰시냐면 그 2의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곱해졌다 해서 2의 제곱 이렇게 읽으시고요. 2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 제곱꼴 이렇게 쓴 걸 거듭 제곱꼴이라고 하고 2를 밑이라고 부르고 요 2를 그 거듭 제곱꼴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2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우리 각각 다 용어는 편리한 게 우리가 밑하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수 있고 지수하면 못하는지 그러니까 용어 수학적 용어도 알아두시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 제곱꼴 고치는 걸 보셨는데 우리 조금 더 복잡한 거듭 제곱꼴 한번 보실까요? 자, 81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쪽 제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81을 우리 거듭 제곱꼴로 한번, 그러니까 81이 무엇으로 나눠지나요? 3으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3, 그리고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27,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소인수가 또 있죠? 27이 소인수 뭐 있어요? 3이 또 있네요? 그쵸? 그래서 3 있고, 얼마입니까? 몫이 9 맞죠? 자, 9가 소수가 아니죠? 우리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주시면은 소인수 분해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3 곱하기,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3을 4번 곱했으니까 거듭 제곱꼴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3의 4제곱,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같은 소인수들이 곱해졌을 때는 우리 거듭 제곱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36을 한번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자, 36을 소인수 분해해 보시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소수가 36을 나누는지 소인수를 하나 찾아보셔야겠죠. 어떤 소인수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2가 보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예, 14? 아니죠. 18이지요. 예, 그래서 2 곱하기 18 되고요. 그 다음에 18은 소인수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더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또 소인수, 18의 소인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9 이렇게 되고요. 또 9는 소수 아니죠. 그래서 더 소인수 분해됩니다.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얼마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로로 가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소인수 분해하는 법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복잡한 60이라는 것을 우리 소인수 소인수 분해할 때 여러분 세로로 나누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60이라는 게 있으면은요, 60을 소인수 분해하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가로로 나눠 가시지 않고요, 세로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우리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거꾸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2 해주시면 얼마가 30이 몫이고 또 2로 나눠지니까 15, 또 이제 3으로 나눠지니까 5 이런 식으로 해서 5가 소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빨리 되겠죠. 그래서 60은 2가 2번 나오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해주시면 우리 가로로 쓴 것보다는 쓰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정리 화면 보시고 다시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떤 정수 A가 어떤 정수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를 B의 배수, B를 A의 약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60이라는 숫자는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60은 10의 배수가 되고 10은 60의 약수가 됩니다. 공배수란 정수들의 공통된 배수를 의미하는데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은 10의 배수도 되고 12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10과 12의 공배수라고 할 수 있고 60은 10과 12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수란 정수들의 공통된 약수를 말하고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는 1, 2, 4를 약수로 갖고 8은 1, 2, 4, 8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1, 2, 4는 4와 8의 공약수라고 할 수 있고 4는 4와 8의 약수 중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때요?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예, 그럼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법을 보기로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36과 60의 소인수 분해한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칠판에 안 지우고 놔뒀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30과 60의 최소 공배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36과 60의 최소 공배수라고 하면, 일단 36과 60으로 공통으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 공배수 36과 60의 최소 공배수에는 어떠한 소인수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60으로도 나누어져야 되고 36으로도 나누어야 되니까 이거 최소 공배수 안에 있는 소인수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까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으니까 분명히 2라는 소인수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3이 보였거든요. 3이라는 소인수가 있으니까 3이라는 소인수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또 60에 5가 들어있기 때문에 5라는 소인수도 있어야지만 36, 60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각각의 지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36의 2의 지수는 2였어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리고 60에서의 그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그 지수는 2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2의 지수를 무엇으로 정해야겠습니까? 2로 정해야겠죠. 3으로 하면 너무 커져요. 최소를 구한다는데 어긋나고 1로 하면 안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36에는 3의 제곱이 약수로 들어가 있었고 60에는 3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3의 지수로 무엇을 택하셔야겠습니까? 3의 제곱 아니면 1제곱. 1제곱을 하면 3의 제곱 때문에 우리 공배수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3의 1과 2 중에 큰 거를 고르셔야 돼요. 큰 거를.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5는 1이고 하나는 없었다는 건 5의 0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는 그대로 1제곱, 제곱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면 이게 49, 99 하니까 36에다가 5를 곱해주니까 1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하시면 금방 최소 공배수가 보여지는 거죠. 그럼 최대 공약수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최대 공약수는 약수 중에서 뭐예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36과 60 중에서 공약수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인수부터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는 거거든요. 36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소인수는 2와 3이었어요. 5는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약수라는 의미에서 5는 넣으시면 안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지수를 무엇으로 택하셔야 될까요? 그쵸? 비교해서 작은 것으로 택하셔야 돼요. 근데 2의 제곱이니까 그냥 2는 제곱으로 하시고요. 3의 지수는 아까 제곱과 1이었으니까 약수라는 의미에서 작은 걸 택하시고 최대라는 의미니까 3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3의 1제곱해서 곱하기 해주시면은 이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고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시면 둘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약간 더 복잡한 것을 해서 다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우고요. 3개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개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36과 70과 75에 어마어마하죠? 이것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36을 소인수 분해한 거는 아까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것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아니면 다시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0이라는 것의 소인수분해 아까 세로로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소인수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편하시겠죠. 그럼 2부터 나눠보시면 돼요. 그러면 2로 나누시면은 70을 2로 나누시면은 35가 되고요. 3으로는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그 다음 소수 5로 보시면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보이죠? 예, 7은 소수지요. 여기서 멈추네요. 그렇죠?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를 여기다 잠깐 우리 세로로 해볼게요. 75는 자 2로 안 나눠 떨어지지요. 3으로는요? 되지요? 예, 그래서 3으로 해보면 25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인수 무엇으로 택하시면 될까요? 5로 택하시면 되겠네요. 5로 하시면 5. 그래서 소수가 되네요. 따라서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 5 곱하기 5니까 5의 제곱이 되죠. 자,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것만 남았어요. 자, 우선 그럼 최대 공약수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예, 뭐, 어느 거나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신다면, 이 세 개 아까 우리 소인수분해 한 것 중에서 공통인 소인수를 택하셔야 되겠죠. 공통인 소인수가 보이세요? 아, 공통인 소인수가 어디 있는데요? 2도 없잖아요. 3도 공통 아니에요. 왜냐면 70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5는요? 안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다예요? 아니죠. 1이지요. 1. 예, 그래서 1입니다. 예.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신다면 모두로 나눠 떨어지되 제일 작은 거를 한다면 소인수들을 다 적으셔야 돼요. 나타난 소인수들을. 그래서 2 적으시고 또 3이 있었고요. 5가 있었고요. 7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최대 공약수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모든 수의 약수는 뭐예요? 1이에요. 1은 모든 수의 약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수 맞아요.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일 수밖에 없죠. 예. 아, 이 경우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보시면 자, 2 중에서 지수가 2의 제곱 있고 1 있고 사실은 0도 있는 건데 제일 큰 거를 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택해 주세요? 2의 제곱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의 지수로서 제일 큰 거. 제곱. 그 다음에 5의 지수로서 제일 큰 거. 제곱. 그 다음에 7은 1제곱 택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 수는 각자 곱해서 숫자 더하실 수 있겠죠? 더하시는 게 아니라 곱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각자 해보시면 될 거고요. 어떻게 오늘 좀 이해하셨어요? 배우신 거? 네. 예.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한 문제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흥미로운 문제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자녀들과 이렇게 찾으셔서 하나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마 많은 그 자녀하고 뭐 이렇게 사랑도 같이 크시고 수학 실력도 같이 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